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S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그 함께 배우기 우주항공 편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벌써 5번째 시간이고 6번 했죠. 예, 파트 3는 2번을 했으니까 4번 했군요. 총. 그러니까 1, 2, 3, 4, 5, 5번 했고, 이제 오늘이 아마 6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론 5번째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7월 12일 날 영상을 찍고 있고, 여러분들 아마 이제 7월 13일 날 영상을 아마 시청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우주항공 오늘은 이제 발사체 쪽이고, 그동안 이제 인공위성이나 이쪽 했고, 아마 발사체 다음에 하나 더 남았거든요. 뭐 위성 항법이나 나머지 부분들 이제 해서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발사체 시장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노스페이스가 상장을 했죠. 그래서 딱히 뭐 이렇게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극소수라서 투자 대상도 되게 한정적인데, 다만 뭐 이 시장이 이제 열리는 시장이다 보니까 아직은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점은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이것도 분명히 언젠가는 다가올 미래거든요. 그래서 발사체가 있어야 뭐 인공위성을 띄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시장으로 커지니까, 요런 산업이 있구나.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주항공 뭐 밸류체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밑에 있는 게 이제 지상 서비스고, 뭐 스타링크나 또 원앱이나 이런 이제 회사들이 이제 그 인공위성 통해 가지고 통신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뭐 아마존 웹 서비스도 있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텔리안테크가 거기 관련된 이제 안테나 같은 거, 또 이 하나 시스템도 있고 컨택이라는 기업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아래쪽에 지상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고, 발사체는 이제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 그다음 블루 오리진도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 미국의 로켓랩이라고 있죠. 이제 이 회사가 가장 좀 유명한 회사죠. 스페이스X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노스페이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런 발사체 우리나라 누리호 그 체계 종합을 담당해서 운영을 했었고, 또 덕산 네코스나 파이브 프로 같은 이제 기업들은 이 발사체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과 관련해서는 뭐 스타링크, 또 아마존의 카이프 프로젝트, 원앱,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인공위성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트랙아이, 하나 시스템, 또 AP 위성, 이런 기업들이 이제 위성과 관련돼 있고, 이제 맨 위가 이제 우주여행인데, 뭐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갈락틱이라고 기억나시죠? 버진 갤럭틱, 예, 버진 갤럭틱. 뭐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죠. 막 마이너스 90 몇 %인 것 같아요, 고점 대비. 근데 왜냐면 저 우주여행은 우리가 투자할 대상은 아니에요. 너무 먼 미래예요. 그죠? 뭐 당장 우주여행 가기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아마 고민은 되실 거예요. 내가 돈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목숨을 담보로 하고 가야 되는 거라 참 어렵죠. 예, 잘못해서 우주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선뜻 저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여행은 그냥 배제하시고 투자 대상에서는 제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요 안에 있는, 예, 여기가 이제 그 우리가 우주항공 밸류체인에서 어쨌든 이 안에서 이제 잘 선점을 해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지, 저 우주여행은 좀, 예, 그냥 언젠간 되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고려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발사체인데, 어쨌든 이제 이 발사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전체 우주 시장에서 뭐 엄청난 규모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점점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발사 서비스가 여기죠. 이 녹색, 요 정도 되는 거고, 요게 근데 이제 어쨌든 우주 산업 시장 규모는 꾸준히 아마 늘어나는 거죠. 2030년까지 꾸준하게 늘어날 것 같고, 현재 5,090억 달러인데 이제 7,740억 달러까지. 근데 이것도요, 이게 뭐
분류하는 그 기간마다 또 다 달라서 명확하게 2030년에 어느 정도 될지는 사실 뭐 정확히 알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오늘은 발사체니까 발사체 시장 규모는 한 1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조 원 정도 되겠죠. 예. 그리고 요걸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업한 회사는요, 대형 발사체는 스페이스X, 소형은 로켓넷밖에 없어요. 현재까지 상용은. 그래서 둘이 거의 과점 상태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하기가. 그리고 이게 이제 위성 발사체와 위성 궤도, 이제 발사체가 뭐냐면 여기다 맨 위에다 위성 실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1단, 여기 하단부 있죠? 요거랑 위에 2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요게 이제 이노스페이스 발사체인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분리를 합니다. 이제 띄워서. 예.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대기권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지구 이제 상공으로 딱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추력, 요 엔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추력으로 쫙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위로 간 다음에 여기서 1단 분리가 됩니다. 예. 분리를 하고 2단이 한 번 더 점화해서 2단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인공위성을 이제 궤도에 올려줘야 돼요. 예. 궤도에 정확하게 올릴 수 있게 2단에서 한 번 더 추력을 또 해줘야죠. 그래서 이 위성은 이 2단 쪽에 맨 위쪽에 이제 소형 위성이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위성이 이제 마지막에 분리되고 궤도에 안착되고 1단은 이제 여기서 분리돼서 밑으로 떨어져서 뭐 바다로 가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버려지는 경우도 있죠. 사실 못 쓰는 경우도 있고 2단도 여기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성이 여기 요 궤도잖아요. 요 궤도에 안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성이 지구 궤도에 머물려면 지구 중력과 이게 평형을 이루는 원심력 각도에서는 초속 7.9km 내외 속도로 증분을 해줘야 된대요. 근데 위성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쓸 수 있어요. 북한이 그런 거 하잖아요. 위성 하려고 이제 막 실험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그 위성이 아니라 저거 미사일 아니냐, 예, 이런 시선이 있죠. 예, 그래서 북한이 이제 뭐 위성 발사를 위해서 발사체 쐈다 그러면 긴장하죠. 예, 저거 미사일 실험하는 거다 이렇게 많이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거 하면 증시에도 되게 안 좋았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뭐 북한이 뭐 이렇게 발사한다고 해서 증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저게 그만큼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저게 이제 탄도미사일 실어가지고 예, 쏘면 굉장히 이제 큰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사체 같은 경우는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요. 규제 산업인 거죠.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위성 발사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업체는 뭐 예를 들면 스페이스X는 발사체를 직접 개발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송 서비스까지 다 한 번에 다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밸류체인이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때도 한번 서두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발사체 비용이 점점 줄죠. 요게 최근에 이제 스타쉽 비용이고요. 옛날에 뭐 소유주 소련의 그 다음에 스페이스 셔틀 우주왕복선 발사 비용 보세요. 엄청 비싸죠. 그래서 1980년대 우주왕복선은 5만 달러였어요. 킬로그램당. 델타 헤비는 10,000달러,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가 1,400달러까지 떨어졌고, 스타쉽 최근에 이제 발사 성공했던 요게 2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킬로그램당. 예. 그래서 이 발사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돼요. 발사할 때 이제 비용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인공위성 쏠 때 부담이 없죠. 예. 그래서 이 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우주 산업을 더 확장시키는 요인이고, 그리고 이제 스타쉽이 날아올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4수 만에 드디어 비행에 성공했고, 스타쉽은 되게 커요, 크기가. 그래서 여기 랩터 엔진이 들어가고, 한번 이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1단, 2단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서 이제 추진력을 얻어서 쏴주고 분리한 다음에 이제 궤도에 안착시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2단은 우주선이기도 해요. 여기에 사람이 한 100명인가 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타서 우주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예, 인공위성을 탑재해가지고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스페이스X 스타쉽 크기 보이세요? 여기 옛날에 우주왕복선, 그 다음에 스타쉽이 압도적으로 크죠. 그 초대형 그 발사체예요. 예, 요게 이제 자유의 여신상이 요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크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해서 스타쉽은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스페이스X가 대단했던 게 뭐냐면 발사체를 보통 옛날엔 재활용 안 했거든요. 이렇게 일단 발사하고 나서 얘가 이제 역추진해가지고 일로 원상복귀돼요. 이거 다시 재활용하는 거죠. 예. 요거 한번 보여드렸죠. 예. 요거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제 못 썼어요. 근데 지금은 재활용. 그러니까 계속 그럼 비용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저 재활용을 하니까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우주왕복선이거든요. 옛날에 요게 이제 팔콘 9 스페이스X의 가장 주력 발사체인데 요게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요게 21일에 한 번 뭐 발사할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 같고 우주왕복선 250일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동안은 한 번 발사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발사하는 거죠. 근데 얘는 21일에 한 번 정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급격히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발사 비용이 요게 이제 하나가 100만 달러래요. 한 번 이렇게 펠컨 9으로 하면. 근데 여기는 빌리언 달러죠.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15억 달러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격 차가 생기는 거죠. 15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하나요? 그죠? 15억 달러니까. 그죠? 2조. 여기는 100만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13억에서 14억 정도 하겠네요.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가격 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가 정말 큰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지금 스페이스X는 대형 발사체고 이제 소형 위성 발사체를 쓰는 건 이제 소형 발사체 시대로 많이 넘어갈 텐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의 발사체 시장을 보면 스페이스X랑 원앱이 그냥 압도적입니다. 요 발사한 거를 보면. 그래서 여기가 합쳐가지고 81%예요. 스페이스X랑 원앱은. 요거 합쳐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저쪽에 쏠린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로켓랩이라는 회사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원앱은 자기네 위성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발사하는 용도로 많이 하는데, 스페이스X는 이제 상업화, 다른 회사 것도 해주죠. 발사해주고, 그 다음에 로켓랩도 마찬가지예요. 위성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켓랩 같은 경우도 발사체를 만드는 회사죠. 그렇게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근데 우리나라도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민간 주도로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됐었지만 여기에 민간이 참여하길 원하는 거고, 누리호는 사실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하지만 거기에 이제 뭐 하나그룹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만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정부 주도예요. 근데 이제 이노스페이스는 순수 민간 업체죠. 직접 만들죠. 소형 발사체를. 그래서 민간과 공공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의 이제 같이 가려고 하는 거죠.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건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발사체 운영 포트폴리오고, 이게 누리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발사체가 요거고, 요게 이제 달 탐사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 나중에 화성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아직 요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요 차세대 발사체까지는 이제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사 뉴스페이스,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하는 그 이제 발사 서비스 시장 진출인데, 어쨌든 누리호 4차, 5차, 6차 반복 발사가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차세대 발사체도 개발을 할 거고,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정부가 하는 사업에 개입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3차 발사 성공했죠. 여기까지는 했고, 이제 4차 발사 내년에 있습니다. 26년에 5차, 27년까지 이제 계속해서 그 누리호 계속 발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 소형 발사체도 있고, 근데 중대형 발사체, 요게 차세대 발사체죠. 여기까지. 요게 아마 차세대 발사체는 지금 현재 2030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30년 되면은 이제 저 발사체가 또 발사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발사체 관련 기업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워낙 다양한 사업을 하니까 이것만 하는 건 아닌데, 국내 대형 발사체 시장의 이제 주요 부품, 뭐 조립 같은 걸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누리호 체계 종합을 담당했죠. 요런 이제 엔진 있죠. 요런 엔진을 조립하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내 유일 누리호 체계 종합 기업이고, 그 다음에 누리호 기술 이전 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국내 유일의 이제 우주 사업 밸류체인을 구축했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 차세대 발사체 있죠. 그것도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우주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이제 구성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 공장도 아마 짓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여기다 이제 관련된 공장도 짓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대형 발사체죠. 대형 발사체를 이제 그 체계 종합하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냥 연역인데, 한번 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항공우주연구소 87년에 설립됐고, 과학 관측 로켓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 99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2016년에 하나 시스템 지분을 취득을 했고, 그때 이제 엔진을 출하를 했고, 항우연과 이제 누리호 액체 로켓 엔진 제작을 그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제 시험 발사체, 그때 이제 시험 발사체죠. 발사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이제 세트레가이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이제 누리호 발사체 2차 발사 성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24년도에는 그 스페이스허브라는 발사체 제작 센터가 있어요. 그거 이제 착공 들어갔으니까, 그게 완공되면 이제 그 발사체를 또 제작을 하겠죠. 그리고 차세대 발사체 아까 말씀드린 요거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2032년에 달 착륙선을 발사하는 거예요. 예, 꼭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좀 성공하길 바라고. 근데 아직은 좀 많이 남았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연역을 갖고 있다. 다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워낙 방산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항공으로 많이 분류는 안 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발사체 쪽에선 그 이력을 좀 갖고 있는 한국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해외 기업 한 두 개만 소개해드리면 스페이스X가 가장 뭐 대표적이죠. 이제 상업 서비스하는 스페이스X는 뭐 책에도 저도 이제 책도 읽어봤지만 그때도 놀랬던 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부터 시작한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 저도. 근데 그게 아니에요. 테슬라는 인수한 거고 실제로는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이라는 결제 회사 매각해가지고 돈을 그러니까 20대였죠. 20대로 하는데 그때 벌써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부자 돼서 그냥 평생 먹고 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돈으로 승부를 건 겁니다. 스페이스X 만들어가지고 나는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겠다. 이 목표 하에서 스페이스X를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만듭니다. 발사체를. 1호부터 3호까지 펠컨을 만들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잘못하면 망할 뻔도 했어요. 근데 극적으로 2008년에 4차 발사 성공해가지고 나사가 투자해줘가지고 살아났고 예, 지금 이제 스페이스X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쉬운 건 없어요. 뭐든 저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말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정말 그거 하나 인정은 해줘야 돼. 정말 노력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자기가 생각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잠도 안 자잖아요. 잠도 안 자고 그 다음에 저기 발사장에서 저 발사 앞두고 발사장 옆에서 잠도 자고 예. 뭐 집에도 아예 안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거의 한마디로 그냥 완전 워커홀릭인데 일에 미친 사람이죠. 예. 근데 그거를 꿈을 현실화시키는데 정말 탁월한 재주가 있는 그런 사람은 명백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연역이 있었고 2015년도에 스타링크 진출 발표했고 또 펠컨 9이라고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요금 요 하얀색 요 옆에 있는 게 스타쉽이에요. 제일 큰 거. 근데 요게 주력이에요. 요게 펠컨 9 스페이스X. 그래서 일단 추진체 9개의 엔진을 이제 사용하는 발사체고 예, 요게 이제 멀린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이제 재사용하는 게 있고 펠컨 9이 329회 발사했는데 286번을 1단 로켓이 착륙을 했고 그 중에 260번을 다시 재사용했대요. 그러니까 다 하진 못했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재사용 로켓을 사용한 거죠. 예. 그 최근에 1단 추진체 있죠. 발사하고 20번 연속 그걸 재사용했대요. 그러니까 2단으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위가 여기가 1단, 여기가 2단, 밑에가 1단인데 얘가 이제 분리돼서 지구로 돌아오잖아요. 다시. 그거를 다시 가져다가 또 활용해서 2단 끼워가지고 또 보내고 이걸 20번 연속이나 했대요. 그래서 신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비용도 그러니까 이제 적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세트레가이가 이제 만든 저번 시간이었나요? 저저번 시간이었나? 세트레가이가 이제 위성 스페이스 IT라는 위성이 있어요. 요게 내년에 이제 지구 궤도에 올라갈 텐데 펠컨 9 통해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이제 해주는. 그러니까 인공위성 업체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스타쉽이죠. 차세대 발사체 2단 로켓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재사용하게 되고요. 굉장히 크고 이것도 완전히 재사용. 이제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랩터 엔진을 또 자체적으로 스페이스X가 만들었고 달 탐사하고 화성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펠컨 라인은 그러니까 헤비 이 펠컨 헤비죠. 예. 요거 같은 경우 펠컨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위성을 주로 발사하는 목적이에요. 뭐 우주여행하거나 이런 거보다도 소형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근데 스타쉽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인류를 화성까지 보내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최종 목표가 담겨 있는 그 발사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오르는 이제 신예가 로켓랩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설립한 지는 되게 오래됐지만 이제 많은 분들 저도 그랬어요. 스타트업인가 처음에 그랬는데 이 CEO가 피터백이라는 CEO인데 뉴질랜드 출생이고 일 중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론 머스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에 미쳐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려면 일에 미치지 않고는 바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가전제품 회사에 근무하다가 가전제품 이제 자기 회사 근무하면서 저녁에 직장에 남아서 막 로켓 추진체 실험하고 그러니까 괴짜죠. 굉장히 괴짜고 예. 그리고 2006년에 설립했고 21년도에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로켓 발사체 그때 벌써 발사에 성공했고 이 회사의 주력은 일렉트론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소형 로켓 발사체 첫 발사에 성공을 했고 이 올해 이제 대형 발사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그 타겟팅하는 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대형 쪽이고 이 로켓랩은 소형 쪽인데 근데 이제 대형 시장까지 진출하겠다. 그래서 뉴트론 발사 올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우주선 18대를 미 정부로부터 수주받았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 기지가 있고 버지니아 쪽에 미국과 뉴질랜드에 각각 있고 나사 국방부 이런 데 있고 블랙스카이 뭐 카펠라 스페이스 같은 민간 우주 사업자가 주요 고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렉트론 대표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150kg이나 300kg의 좀 소형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매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발사되는 소형 로켓이라고 합니다. 50개 이상의 위성을 이제 궤도에 배치했고 역시 똑같아요. 1단계를 지금 재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보니까 재사용 지금 완벽하게 한 건 아니고 재사용을 할 수 있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는 제가 그때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아무튼 로켓몸 전체가 탄소섬유 하면 우리 그 효성 첨단 소재 떠오르죠. 근데 이제 일본에 도레이도 있고 근데 탄소섬유를 이제 로켓몸 전체에다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발사체 대비해서 그러면은 중량이 감소하고 40%나 가벼워지는 거죠. 그리고 엔진도 그러니까 이 특징들은 뭐냐면 다 엔진을 자체 개발해요. 이 발사체 만드는 회사들은 엔진을 자기가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터보 펌프를 제거를 하고 아주 가벼운 전기 모터를 사용한대요. 이게 좀 특징적인 거죠. 터보 펌프가 아니라 전기 동력으로 이제 모터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기차 같은 거죠. 그래서 구조가 그래서 되게 단순하고 제작비도 낮고 고장률도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뉴트론이라고 요 검은색 보이세요? 요게 굉장히 큰 발사체인데 요게 최대 8,000kg에 달하는 인공위성 다수를 그러니까 요거는 150에서 300kg 같은 작은 소형 위성을 쏘는데 얘는 8,000kg라는 초대형 인공위성을 그냥 다수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유인 우주 비행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탄소 복합체로 돼 있고 재사용 가능도 하다. 근데 올해 발사한다고 하니까 한번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일렉트론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싸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하고 아마 그 재사용은 지금 개발하는 걸로 좀 한번 요건 좀 더 확인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사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궤도에 딱 안착시키고 일단은 그래서 여기 배가 수거로 오나 봐요. 예, 바다에 떨어지니까. 근데 그 스페이스X는 역추진을 해가지고 그 발사대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굉장히 이제 그런 면에서 대단한 기업이죠. 그래서 소형 발사체 시장이 그리고 커지는데 근데 이제 로켓랩은 이제 거기에 좀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형 발사체 그 하나에서 5개 정도의 위성만 탑재해서 발사하는데 고객 맞춤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궤도 접근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인공위성 소형 사업자들한테 좀 특화된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형 발사체를 이용해서 상업 발사하는 유일한 회사예요. 상업 발사. 예. 전 세계에서 일단 유일합니다. 위에서 소형 발사체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일렉트론, 뉴트론, 팔콘9 이게 크기예요. 예. 이게 일렉트론입니다. 방금 로켓랩 요거. 예. 요게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1단, 여기 밑에가 엔진이 있고 1단, 2단, 요 위에 위성인데, 일렉트론이 지금 보시면 크기가 제일 작죠. 이게 소형 발사체예요. 요거고, 뉴트론 근데 상대적으로 확실히 여기 로켓랩은 작아요. 뉴트론도 요 정도 크기예요. 근데 이제 팔콘9이 요 정도고요. 스타쉽이 요 정도. 크게 비교하니까 딱 명확하게 보시죠. 확실히 스페이스X가 굉장히 큰 걸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초소형 군지위성 발사했다는 뉴스 보셨죠? 그게 로켓랩 이용해서 발사한 거예요. 이게 로켓랩 발사체 여기다 인공위성 달아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세트레가이랑 이제 항우연,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만든 이제 인공위성인데, 그거를 이제 로켓랩에 실어가지고 발사에 성공했고, 앞으로도 지금 이번에 첫 번째 발사했으니까, 26년도에 5기 발사하고요, 27년도에 5기 더 발사한다고 합니다. 요걸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정찰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로켓랩 서비스를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으로 한번 이제 넘어와서, 한국 기업으로 이제 유일하게 거의 지금 상장된 회사는 이노스페이스죠. 그래서 이번에 상장했고, 예, 뭐 상장하고 나서 별로 지금 초기 반응은 안 좋죠.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어쨌든 여기 김수종 CEO님이 이제 창업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고, 하이브리드 로켓 개발만 18년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거의 여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상태고, 작년 3월에 시험 발사체 이름이 한비 TLB라고 있어요. 여기 이름이에요. 위성. 요 발사체 준 궤도, 완전히 궤도에 간 건 아니고 이제 준 궤도 비행 시험에 성공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항공우주과학기술부가 이제 개발한 항법 장치를 탑재를 했고, 근데 다른 이제 발사체 회사랑 다른 거는 하이브리드 로켓을 사용합니다. 그거 이따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중국을 빼면은 23년도 기준으로 세계 5위예요. 성과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상업화 못했어요. 내년입니다. 상업화는 내년에 시작이 돼요. 근데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발사를 해봐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기회이자 리스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주 밸류체인인데, 이노스페이스가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는 거 발사 서비스니까 이쪽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적외도 인공위성 많이 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소형, 그러니까 이노스페이스도 아까 로켓랩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제 스페이스X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로켓랩과 경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외도 위성과 소형 위성, 예, 여기에 이제 관련된 이제 위성을 이제 띄우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소형 발사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대형 발사체고, 대형 발사체는 아무래도 궤도 접근성도 낮고 대기 시간도, 근데 이 스페이스X한테는 이게 안 통하죠. 재활용을 하니까 발사 대기 시간이 짧죠. 아까 보셨죠. 21일에 한 번씩. 그래서 그점에 이제 전통적으로 대형 발사체는 좀 단점이 저런 거죠. 오래 걸리고. 근데 소형 발사체는 발사 대기 시간도 짧고, 예, 소형 위주로 맞춤형으로 띄워주는 거죠. 궤도 접근성도 높고. 그래서 소형 발사체가 이제 점유율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옛날에 10%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우주 트렌드가 발사 서비스 수요는 어쨌든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만드는 업체는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이 마음에는 들더라고요. 이거 메가 트렌드 맞죠? 메가 트렌드 맞는데, 이걸 만들어준 발사체 서비스하는 업체는 극소수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고 그죠? 그런 면에서는 밸류를 높게 받을 만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이건. 예. 왜냐하면 굉장히 공급자가 적기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2개밖에 없죠. 상업화하는 회사는. 그리고 꾸준히 발사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노스페이스의 발사체 포트폴리오 이게 세 개인데 한빛 나노 이게 주력이고 한빛 마이크로, 한빛 미니 크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건 90kg까지 굉장히 초소형 위성 싣고 가는 거고요. 여긴 170, 요게 좀 큰 편이죠. 1300kg.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상업화 예정돼 있고 요건 하반기, 이건 26년도에 이제 상업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직 상업화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내년에 발사해서 성공하면 실제 인공위성 수주받은 걸 탑재해서 궤도에 띄워줘야 돼요. 그러면 성공이에요. 그럼 이제 상업화에 성공을 하는 거죠. 수주는 받았어요. 수주 받은 물량은 있는데 내년에 이제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한빛 나노고요. 이게 로켓 기술 완성도인데 1단 엔진이 비율이 60%인데 57% 그러니까 이 한빛 나노가 주력인데 1단 엔진이 60%, 2단이 15, 전장부 15 이렇게 비율이 해서 100%죠. 그러니까 1단 엔진 비중이 60%나 되는데 이 중에 지금 57%까지 기술 완성도를 갖춘 거죠. 거의 다 완성도가 돼 있어요. 전체 100 중에 93까지. 예, 예. 그래서 2단 엔진도 90% 수준까지 개발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게 한빛 나노의 이제 안에 내용물인데 이게 1단, 2단 요 위에 이성 실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하이브리드 로켓이에요. 뭐냐면 액체 로켓과 고체 로켓을 쓰거든요. 로켓은 보통 액체냐 고체냐의 차이인데 액체가 이 비추력 성능이 좋아가지고 근데 대신에 좀 이제 시스템이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연료나 산화제를 액체로 쓰는 거. 고체는 고체 쓰는 거예요. 이건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근데 추력 조절이 좀 어려워서 발사체로 적용하기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위에서 지구궤도 벗어나면서 일단 로켓이죠. 여기 1단이 위로 이게 추력을 발휘해서 쫙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걸 조절하기가 좀 고체는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로켓은 이 둘을 섞어버린 거예요. 둘을 액체와 로켓을 섞어버린 거죠. 그러면 액체 로켓은 추력 조절을 할 수 있는 그게 좋고 고체는 뭐가 장점이죠? 간단한 구조죠.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성능은 중간 정도 돼요. 고체와 액체 사이 중간인데 둘의 장점을 이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로켓 분류별 성능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노스페이스가 이런 건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액체나 고체보다는 이 둘의 장점을 섞어서 이걸 아까 그 CEO가 18년 동안 연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해가지고 선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선 상당히 좀 기술 경쟁력은 저는 있지 않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로켓은 단일 액체 산화 공급계를 사용하고 이온 액체 로켓은 이온화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구조가 좀 상대적으로 단순하죠. 고체 로켓이 제일 단순한데 그걸 가져온 거죠. 또 소형 전기 펌프를 적용하고 그다음 요구 구성품도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아서 개발 기간도 짧고요. 구성이 간소하니까 안정성도 고체 연료와 액체 산화제가 이제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폭발 위험성도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게 보편화된 기술을 적용해서 이 규제 영역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좀 낮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소재 부품 장비를 활용하니까 이제 빨리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것도 중요한 게 납기를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로켓은 액체 로켓 대비해서 사업화 측면에서 우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액체 로켓은 100기압 이상이어야 된대요. 압력이. 근데 하이브리드 로켓은 50기압 이하에서도 성능 확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싼 소재를 안 써도 된대요. 아주 비싼 소재를 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 액체 로켓 기반의 대형 발사체는 부품이 10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스페이스X는 22만 6천 개, 로켓랩은 1000개. 로켓랩이 대단한 게요. 로켓랩 소형 발사체가 어쨌든 액체 로켓 기반인데도 1000개밖에 안 해요. 3D 프린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부품을 적게 쓰는 것도 상당한 좀 로켓랩만의 강점인데, 근데 한빛 나노는 그거보다 더 적죠. 671개니까. 확실히 이런 면에선 좀 장점은 있다. 그리고 폭발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발사체에 비방폭 설비를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폭발하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 방폭 설비 구축하는 액체 로켓 대비해서 저비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다 방폭 장치를 설치해야 돼. 이제 폭발하니까 잘못하면. 근데 그런 걸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사용을 해야 되면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재사용 기술 과기부 과제로 지금 개발 중이고, 요거는 이제 개발 중이니까 아직까지는 재사용까지는 못 갔고, 그래서 지금 수직 이착륙은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뭐 수평 이동 수직 연착륙 이런 것까지 해서 내년 12월까지 개발하고, 그러니까 이노스페이스가 이제 앞으로 더 경쟁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재사용 기술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개발 중에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요거 이제 회사 IR 자료예요. 그래서 그 회사 IR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장점, 뭐 폭발 위험 없다. 예. 재사용 가능성 있죠. 예. 근데 고체 로켓은 재사용 못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품수 아까 적어드렸는데 671개, 로켓랩 1000개, 그 다음에 그 스페이스X는 26,000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적게 된다. 그리고 위성 무게도 제일 가볍고요. 발사 가격도 싼 편이에요. 킬로그램당 28,000달러. 로켓램은 38,000달러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가격 경쟁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사 서비스를 다 내재화했어요. 예, 그래서 시험 평가 기술부터 발사체 만드는 것부터 발사해서 서비스 뭐 이렇게 운송해주고 하는 것까지, 시험 평가도 하고 하는 것까지 이제 대부분을 다 내재화를 해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드맵인데 한빛 나노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최초 발사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이 한빛 R은 뭐냐면은 재사용 발사체가 들어간 거예요. 재사용. 그건 내년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25년도는 재사용 기술. 그다음 25년 하반기에는 요 한빛 마이크로, 26년에는 한빛 미니까지. 근데 어쨌든 나노 마이크로. 근데 향후에는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나노가 중심인데 이제 27년부터는 조금씩 그 나노 쪽, 이 마이크로 쪽이 비중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8년 가면 마이크로가 제일 많아지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잘 갖춰진 거죠. 한쪽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것 같고, 근데 발사장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발사 서비스 하려면 발사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좀 지리적 입지 한계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고흥 발사장이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고, 아랍에미리트, 노르웨이, 브라질 알칸타라 여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도 이용해 있고, 호주 발사장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해놨대요. 예. 그래서 발사장 확보가 지금 확보된 데가 여기 지금 브라질 알칸타라, 그 다음에 호주 아넘 확보돼 있고, 여기 세 개는 지금 확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고흥 발사장은 일단은 지금 예정돼 있다, 협의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평균 발사 단가 대비 이노스페이스 가격 경쟁력이 한빛 나노가 한 25% 저렴하고요. 한빛 마이크로는 비슷하답니다. 그리고 한빛 미니가 이제 57% 정도. 한빛 미니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아까 요 표예요. 요건 제가 사업 보고서에서 이번에 투자 설명서에서 그대로 전자공시 들어가서 따온 거니까 참고만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 기법도 있대요. 이게 뭐냐면 이제 동일 엔진 여러 개를 동시에 쓴다고 합니다. 동일 엔진 여러 개를 이렇게 동시에. 대형 엔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엔진을 이렇게 묶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럼 기술적 리스크가 감소하고, 대형 엔진이 하나가 이게 작동 안 하면 그건 망하는 거죠. 잘못하면. 근데 여러 개를 동시에 쓰다 보니까 한쪽이 설사 잘못돼도 기술적 리스크를 좀 감소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비용 시간도 단축되고, 또 검증된 엔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체 메탄 엔진을 이제 지금 개발 중에 있대요. 액체로 된 메탄 엔진. 예,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 자동차 연비 개념처럼 비추력이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속도 조절에 또 용이하겠죠. 이런 경우는 더 경량화도 가능하고. 그래서 올해 4분기까지 일단 인증 시험 완료가 목표니까 이런 지금 개발도 하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소형 발사체 발사 실적 현황인데 역시 로켓랩이 가장 지금 좀 앞서가고 있죠. 그래서 2019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을 했고, 이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노스페이스는 지금 요 단계예요. 예. 근데 로켓넷 중국이 그만큼 또 앞서가고 있어요. 예, 중국. 근데 중국은 어쨌든 앞서가고 있지만 중국을 빼면 현재 5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형 위성 발사 시장 앞으로 커지고 10년간 18,460개의 소형 위성이 발사될 텐데 예, 과거 10년 대비해서는 거의 한 4배 정도 시장이 커질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도 그렇고 지금 발사 수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장 큰 게 10km에서 50km 이하의 마이크로 위성인데 요게 우리나라 소형 발사 그 서비스 수요 중에 제일 많아요. 근데 여기 한빛 나노가 타깃하는 시장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이제 계약 체결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약을 체결을 해놨고요. 그 이노스페이스가 지금 그 NDA라고 하는데 이제 내용 그 계약 체결을 한 건 아니에요. 계약 체결까지는 한 건 아니고 예, 계약 논의한 거지. NDA 서명 마치고 계약 논의 진행 중인 건이 한 37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33개가 한빛 나노라고 합니다. 그 목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업 보고서 들어가니까 그리고 NDA 서명한 다음에 제안서 답변하고 그러니까 저 37건이 모두 다 계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발사 서비스 계약한 건 현재 4개 있어요. 여기 위에 있죠. 예. 한빛 마이크로 하나, 한빛 나노 3개.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발사 계획이 26년, 25년, 25년. 그러니까 내년에 3개가 있어요. 보이시죠? 예. 요거를 이제 해가지고 발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저 한빛 나노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계약 지금 협의 중인 곳이 한 6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체결 가능성은 높은 것 같아요. 계약서 검토가 2곳, 제안 답변하고 협의하는 게 14곳, NDA 서명이 15곳인데 아무튼 6곳은 계약 체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렇게 좀 적혀 있고 그래서 초기 협의하고 NDA 내용 협의하고 서명한 다음에 제안서 답변하고 계약서 초안 송부하고 내용 협의해서 계약 체결된다. 요런 순서라고 합니다. 계약을 하는 방식은. 그래서 중요한 건 이노스페이스가 돈 버는 건 결국 이거죠. 계약을 계속 따내야죠. 수주 따내서 매출을 늘려야 되잖아요. 발사 안 하면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발사 계약을 많이 맺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마치 그 조선사들이 선주들하고 계약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게 많아져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대가 내년에 이 한빛 나노가 반드시 발사에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근데 좀 리스크 요인도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회 발사 서비스별 매출액인데 어쨌든 발사 서비스별 이게 보면 한빛 나노가 20억 벌고요. 마이크로가 50억, 한빛 미니가 150억. 이렇게 매출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연구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매출 대비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몇 배입니까? 5,400%. 54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은 적은데 개발비 많이 나가니까. 근데 올해부터는 좀 줄어들어요. 올해는 이제 매출 20억이고 연구개발비가 126억이니까 이걸 나누면 631%죠. 근데 내년에는 여기 지금 계약을 맺은 게 이제 발사되잖아요. 그게 이제 성공을 하면 매출이 잡히겠죠. 그래서 내년 매출은 이제 급증해요. 이제 이 스케줄에 의하면. 내후년은 더 많아지고. 그러면 연구개발비는 정체될 거 아니에요. 100억 정도로. 그러니까 비용이 줄겠죠. 그리고 흑자전환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좋은 부분은 있어요. 공급자가 적고, 근데 발사 난이도가 워낙 높고 실패했을 때 리스크도 크니까. 그래서 발사 실패에 따른 경제적 책임은 그 위성 사업자가 있죠. 거기서 자체적으로 져요. 보험을 가입을 해놓은대요. 충당하는데 다만 이노스페이스도 발사 실패에 따라서 발사체 만드는 그 비용이 있죠. 발사체 제작비랑 지상물 피해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료는 또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리스크들도 있다는 건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노스페이스의 목표와 주가 결정 요인은 어쨌든 현재 2026년 기준으로 4%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일단 목표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성 발사 서비스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런 발사체 제작과 관련된 거 파운드리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발사체를 또 직접 원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들 능력은 없고 그런 회사들한테 파운드리
제품, 부품, 장비를 제작해서 해주겠다. 뭐 이런 서비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성능 시험도 해주고 발사체 간. 예. 근데 핵심은 어쨌든 위성 발사 서비스예요. 예. 요거를 얼마만큼 잘 성공적으로 해주느냐. 그래서 여기도 적어드렸지만 내년에 상반기에 한빛 나노 발사 성공 여부. 예.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게 성공을 하면 수주가 들어오겠죠, 계속. 예. 장점이 많으니까. 그러면 순항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불확실한 점들이 좀 남아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되길 응원을 하고요. 예. 이런 또 회사들이 잘 돼야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드문 케이스잖아요. 발사체 시장에 뛰어들었고. 예. 그러나 투자는 냉정하게 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일단 지켜보자. 예,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아, 이거 될 것 같은데? 지금 주가도 좀 빠져 있고. 그래서 뭐, 난 내년 보고 투자하겠다. 뭐, 그러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나는 발사 성공하는 거 보고 하겠다.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만, 이게 명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투자하실 때는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좀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노스페이스가 내년에 꼭 성공하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우주항공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여러분들도 우주항공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